자, 이어서 7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래 경연에 참가한 가은이와 진수가 예선을 통과할 확률이 각각 0.8, 0.5라고 하는 상황에서 가은이와 진수가 각각 예선을 통과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사용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독립이 나오면은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편리해지죠. 그래서 이제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일단 이 문제는 땡큐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할 때 두 명 중에서 한 명만 예선을 통과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떠한 확률인데 어떠한 확률? 두 명 중에서 한 명만 통과할 확률이고, 이것을 표현을 해보자면 뭐 두 명이 응시를 하는데 둘 중에 한 명만 통과한다는 말은 가은이가 붙으면 진수는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가은이는 이렇게 되겠죠. 가은이가 붙고 진수가 떨어진다, 또는 가은이가 떨어지고 반대로 진수가 붙거나, 이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확률입니다. 자, 먼저 독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건 AB가 독립이라는 것은 교과서 57쪽에 정확한 뜻이 나와 있고, 정확한 뜻은 어떤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나 아니면은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나, 두 개가 그냥 변함이 없을 때, 즉 같을 때, 또는 반대로 B의 확률을 구하나 아니면은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을 구하나, 이것이 변함이 없이 똑같을 때, 즉 이러한 것을 만족할 때 A와 B가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직관적으로는 B가 A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문제 풀 때는, 독립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문제 풀 때는 사실 이 정확한 뜻보다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A 그리고 B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은 A, B가 독립일 때는 두 개 확률을 그대로 곱해준 것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죠. 원래 독립이란 말이 없을 때는 두 사건이 둘 다 모두 일어날 확률은 함부로 PA, PB를 곱하는 게 아니라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B의 확률과 A의 확률을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단 A, B가 독립일 때는 여기에 대신에 뭘 넣어도 괜찮다? B의 확률을 넣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하면은 정확한 뜻은 이러하고, 그러나 문제 풀 때 더 자주 쓰이는 성질, 조건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문제 역시 이 성질이 쓰이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A와 B가 독립일 때, A와 B가 독립일 때는 A와 B뿐만 아니라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그리고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 그리고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서로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관계다,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걸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일단 우리가 이까지는 해놨는데, 두 개가 어떠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그냥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두 개를 더해주기만 하면 됐었죠. 그래서 가은이는 통과하고 진수는 떨어질 확률과 반대로 가은이가 떨어지고 진수가 통과할 확률 두 개를 단순하게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각각을 구해가지고 더하면 되는데,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이 두 개가 어떻기 때문에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사건도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은이 진수가 붙을 확률이 서로 독립이면은 가은이가 붙을 사건, 떨어질 사건, 이러한 것들도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리에 의해서, 독립의 이 조건에 의해서 그냥 이 부분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냥 두 사건의 확률을 뭐 해주면 된다? 곱하기만 해주면 된다. 바로 이것에 의해서 그냥 가은이가 붙을 확률과 진수가 떨어질 확률을 곱해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은이가 떨어질 확률과
진수가 붙을 확률을 서로 곱해만 주면 됩니다. 자, 근데 가은이가 붙을 확률이 문제에서 0.8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은이가 그러면은 붙을 확률이 0.8이니까 떨어질 확률은 0.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수가 붙을 확률이 0.5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진수가 떨어질 확률 또한 0.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0.4 더하기 0.1 해서 답은 0.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과자 회사에서 경품 행사로 6봉지의 과자 중에서 한 봉지 꼴로, 그러니까 과자를 6개 사면은 그 중에 하나 꼴로 한 봉지 더라는 당첨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과자를 구입하는데 총 몇 봉지를 구입했다? 4봉지를 구입했을 때 당첨권 한 장을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보니까 과자를 구입하는 행위를 총 4번을 반복하죠. 똑같은 시행을, 과자를 산다라는 시행을 4번을 반복하죠. 그리고 당첨권 한 장을 받을, 그러니까 과자 한 봉지에서 과자 한 봉지를 골랐는데 당첨권 하나가 있을 확률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6봉지마다 하나씩 당첨권을 넣어놨으니까 과자 한 봉지를 골랐을 때 당첨권이 들어있을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총 과자 봉지가 6봉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아, 자, 이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4봉지를 구입했을 때 당첨권 한 장을 받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당첨권이 이제 당첨이 총 4번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당첨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문제를 읽었으면은 과자를 하나 고르는 행동을 4번을 반복을 하고, 그리고 앞에 과자에서 당첨권이 나왔다고 한들 뒤에 반드시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그러니까 뒤에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시행이고, 그러한 독립적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독립시행 문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독립시행이라는 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독립시행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문제 풀 때 학교에서 무엇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체 시행 횟수, 똑같은 일을 지금 몇 번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번 발생하는지, 교과서에는 R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사건 A의 확률이 얼마인지, 이 N과 R과 P를 파악하는 것이 독립시행에서 관건이라 했습니다. 그 3개만 파악하고 나면은 나중에 문제 푸는 거는 쉽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59쪽에 있는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내용을 보면, 자, 간단히 정리를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인데 전체 몇 번 시행해서, 전체 N번 시행을 해서 그 중에서 이 사건 A가 몇 번, 뭐 R번 발생할 확률, 그리고 이 시행은 항상 독립적인 시행이어야겠죠. 뭐 몇 번을 반복하든, 과자는 몇 봉지를 뜯든 앞에 당첨 여부가 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독립시행일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그 다음에 전체 시행 횟수가 N,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날 그 횟수가 R, 이 3개를 가지고 지금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전체 N, C, R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의 R제곱 곱하기 여사건의 M-R제곱으로 구하면 되더라.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 3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전체 과자 봉지를 뜯는 횟수가 몇 회입니까? 총 4번이죠. 그래서 N은 4고, 그 다음에 과자 한 봉지를 뜯었을 때 당첨이 될 확률은 6분의 1이죠. P는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당첨이 몇 번 될 확률입니까? 한 번 당첨될 확률이죠. 그래서 R은 1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것은 N이 4, R이 1, 그 다음에 P가 6분의 1인 독립시행의 확률이므로
공식을 써서 4C1 곱하기 P의 1제곱 곱하기 여사건의 4-1제곱 즉 세제곱 요것만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인데 계산을 마저 하면 4 곱하기 자 독립시행할 때는 항상 여기 분모가 똑같은 게 전체 그 4번 있을 수밖에 없죠. 분모가. 그래서 6의 4제곱분에 그 다음 분자만 보니까 5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2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약분하면 4 곱하기 81분의 125 정리하면 324분의 125 더 이상 약분은 안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립시행은 전체 시행 횟수 그 다음에 그 중에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그 다음에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반복되는 사건의 확률 이것을 파악하기만 하면은 문제가 쉽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파스칼이 그의 친구 드메레로부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24번 던져서 적어도 한 번 6,6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풀 때는 이 수가 쓰이겠죠. 자, 이것도 역시 방금 8번 문제를 풀었다면 느낌이 오겠지만 똑같은 시행을 24번이나 반복합니다. 너무 문제가 좀 뻔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 문제는 주사위 한 번 던지는 시행을 24번 하는 독립시행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주사위 던졌을 때 무엇이 나오든 뒤에 주사위 던질 때 무엇이 나오는데 관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시행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한 번은 6,6이 나올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가 구하는 사건은 이겁니다. 적어도 한 번 6,6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은 6, 여기 이제 한 번 나올 확률, 사건, 2번 나오는 기, 3번 나오는 것, 4번 나오는 것, 24번 나오는 것 다 지금 여기에 포함되죠. 그럼 원래는 한 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다 더해가지고, 구해가지고 더해야 답이 나올 텐데, 그것보다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의 반대, 정반대 사건, 즉 여사건을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정반대 말은 무엇입니까? 6, 여기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죠. 이 사건은 구하기가 쉽죠. 왜? 한 번도 나오지 않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6,6 하나 빼버리면은 이제 35 확률이 쉽게 한 번에 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건 A를 뭔가라고 둘 때 당연히 이것을 A로 둬야겠어요? 아니면 얘를 A로 둬야겠어요? 이것을 A로 둬야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A라고 두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A가 아니라 A의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 확률에서 A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구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PA를 한번 정리를 하면은 6,6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단 6,6이 나올 확률이 3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확률을 전체 몇 번 시행해서 24번 시행을 해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중에 0번 발생할 확률을 구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독립시행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나오죠. 일단 P가 36분의 1이고 전체 시행의 수가 24고 그 다음에 R이 0. 이 세 개만 파악하면 독립시행 문제를 풀 수 있죠. 독립시행에 대한 개념은 방금 이제 8번 문제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8번 문제로 가서 내용 한번 들으시고 일단 독립시행에서 중요한 것은 공식이 NC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1-P의 N-R제곱이라는 거. 따라서 N과 R과 P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라는 것만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시행 공식에 의해서 이것은 24C0
곱하기 P의 0제곱 곱하기 여사건의 24 마이너스 0이니까 24제곱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1이니까 그냥 36분의 35에 전체 24제곱만 남는데 문제에서 지금 이것을 그냥 얼마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0.509라고 하라고 했죠. 따라서 A의 확률은 0.509. 그럼 내가 구하는 것은 1에서 그걸 뺀 거였죠. 그래서 답은 1-0.509 해서 답이 0.491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7, 8, 9번 영상을 풀이를 했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10번부터 이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